시작에 앞서서요, 우리 정문원 구청장님께서 잠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저녁 때 이제 토크쇼가 아니라 설명회 겸 하게 된 이유는 오늘도 이렇게 밤늦게 금요일날 밤에 자리해 주셨는데, 사실은 좀 저녁 때 해야 낮에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오실 것 같아서 좀 저녁 때 설명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늦은 밤이고 금요일인데도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회가,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정보를 드려야, 선택은 주민들의 몫이지만 선택을 하니까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건데, 유익하셨어요? 예. 지금부터 하여튼 또 궁금한 거 마저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주민 여러분들 또 우리가 또 지혜를 모아가는 뭐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금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먼저 받았고요. 그 중복되는 이제 내용의 질문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 간추렸고, 혹시 사전에 질문을 못 하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질문부터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저희 임근래 국장님께서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동네는 이게 지금 한양도성 있고 지장암 있고 도민교회 등 다수 종교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 계획 짜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거 우리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2023년부터 서울시랑 좀 머리 맞대고 좀 연구를 하고 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숙고해서 우리 지역 여건에 순응하면서 탄력적으로 좀 밀도를 높여서 한 1875세대 규모의 지금 주택단지 계획을 저희가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금년 7월 18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수정 가결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돼서 지금 일부 수정 요구된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9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재공람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늦어도 11월 중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지금 고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엊그저께 제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엊그저께 지금 숭인동 갔다가 한번 지금 숭인동에서 이렇게 지금 의견 충돌이 계셔서 추석 끝나자마자 거기를 빨리빨리 결정해서 판 한 번 더 벌리자 그랬거든요. 난장 토론하자고. 그게 뭐냐면 지금 신탁 방식으로 가느냐 조합 방식으로 가느냐 이거 갖고 이제 의견들이 좀 달라서 부딪히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신탁이든 조합이든 장단점은 있는데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거 다시 하는 거다, 재개발이다. 이걸 잊지 말고 말씀들을 하셔야지. 우리 지금 여기는 지금 이제 고시를 내야 되는 거니까 거기는 고시 나가갖고 3년 지나면 이거 말짱 도루묵 되거든요. 해제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11월에 여기 정비구역 고시 될 것 같습니다. 될 거면 그 다음에 빨리 신탁이냐 아니면은 지금 조합이냐 이걸 이제 주민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때서부터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75% 이제 동의를 받으셔서 가야 되는 거죠. 예. 네,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속 통합기획 방식을 통해 사업이 얼마나 단축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원래 정비구역 지정까지 저는 이제 공무원들이 원공이랑 어공이랑 있다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원공, 어공? 지금 우리 이제 임근래 국장 같이 우리 지금 도시재생국장은 늘공,
그 원공입니다. 원래 공무원, 늘 공무원. 저처럼 표 갖고 사는 사람은 어공입니다. 얼떨결에 공무원, 어쩌다가 공무원. 근데 어공이 이거 볼 때는 야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5년 정도 걸려요. 정규교육 지정 때까지. 근데 반 단축시킨 거예요. 신통 통해갖고요. 그 과정이 좀 생략돼서 여기에서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월에 고시가 나니까 우리가 좀 지혜를 잘 모아서 빨리빨리 사업 방식을 결정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요거 저기 청장님 답변에 조그만 보충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신통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주민 여러분이 직접 기획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김진수 교수님께서 설명했다시피 신소국 통합기획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예산을 부담해서 사전 기획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단축된 거고요. 아울러서 점장님 답변 뒷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약간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는 교통영향평가랄지 환경영향평가를 따로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사업 시작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랄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걸 통합 시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대신에 여러분들의 그 단결이 필요하다라는 걸 청장님 강조하셨고요. 그 부분을 추가로 제가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데요. 착공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는 그 지금 11월 말이나 뭐 이렇게 저희가 고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 동의를 빨리 사업 방식을 결정해 주시면 그럼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착공까지 얼마나 걸리느냐는 일단 고시가 나면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좀 모아주시느냐, 얼마나 빨리 좀 모아주시느냐에 따라서 착공 날짜가 결정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네, 다음은 현재 종전자산 평가와 추정 분담금이 실제 부담금으로 확정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 질문의 원래 질문은 착공까지 얼마나 걸리고 분담금 예상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였습니다. 부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담금은요, 추정 분담금은 진짜 말 그대로 분담금입니다. 추정 분담금입니다. 이 추정입니다. 이 결정 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사업을 진행시킬 때 중간중간 너무 황당한 일들이 안 벌어지기 위해서 약간 관리를 안 되는 입장에서 추정을 하는 금액이고, 이게 결정난 게 아니고요. 이전에 우리 뭐 교수님이랑 우리 전문가들 설명 드리셨지만 비례율 말씀도 다 들으셨잖아요. 비례율 말씀 들으셨죠? 그러니까 비례율, 용적률, 뭐 당시에 이제 분양가 따라서 우리가 이제 좀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 달라질 텐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결정되는 거고, 추정 분담금은 중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이상한 숫자가 나와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장난치고 이런 걸 못하도록 좀 이렇게 주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리고 잡아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추정입니다. 예. 조금 더 그래도 설명하시죠. 앞서 백준 대표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좀 추가로 좀 더 보완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이 워낙 요약해서 핵심을 찔러주셨고요. 그러니까 살붙이는 형식인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분양 신청 때까지 총 4번에 걸쳐서 그 시점의 시세와 그 시점의 관리처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추정문항을 발표한다. 그리고 그 부분은 산출 방법 자체가 감정평가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추정 분담금이 얼마 나왔다고 해서 혹시 불만 있으신 분들이 이 금액으로 간다라고 가끔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런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평가 기법 자체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사업 시행가를 기준으로 종자자산 평가하고, 분양 시행이 끝나면은 종우자산 평가하고, 그리고 또 일반 분양 시점에 맞춰서 분양가 최종 확정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도 변동이 되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실제 감정 평가한 부분과 추정한 부분은 엄격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이제 강의 중에 다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질문들이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대지 30평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은 무조건 손해라는데 소문이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김진수 교수님. 네, 답변. 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질문 좀 다시. 네, 다시 읽어드릴까요? 네, 대지 30평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은 무조건 손해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질문 5번째 질문입니다. 아, 요건 아닙니다. 요건 아니라 이제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많을 경우에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원래 목소리가 안 좋은데 계속 저녁마다 이것도 하고 또 낮춰자고 했더니 목이 완전히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권리가격 내에서 저도 요번에 이거 설명해 나왔는데 전 과자만 1+1, 2+1 있는 줄 알았는데 아파트도 1+1 있는 건 처음 알았는데 아까 1+1 설명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시면 1+1 될 수 있고 그래도 나오면 또 상가도 조금 가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평수 넓으면 이게 뭐 손해본다는 소문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걸로 이제 저는 설명을 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과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 이거 추가로 혹시 우리 변선보 변호사님 해주시겠어요? 예. 네. 이제 큰 건물이나 땅 있는 분들이 이제 혹시 걱정하시는 게 많고 반대도 좀 많으신 편인데 예전에는 이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좀 시가보다 좀 작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분들이 좀 손해를 본다라는 인식이 생겼었는데 최근에 이제 감정평가가 거의 시세에 육박하게 나옵니다. 땅값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예전보다는 큰 땅분들 충분히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있고,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파트도 두 채나 상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전문가분 의견 또 첨언해 주실 분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6번 질문입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24년도 서울시 재입주율이 약 20%인 것을 보더라도 재개발은 원소유주는 내쫓기거나 손해를 보는 구조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재개발에 대한 원칙이 이제 3가지입니다. 뭐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첫 번째는 소외되는 주민이 없이 가능한 한 이거는 뭐 100%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런데 하여튼 가능한 한 주민들을 좀 이렇게 저도 이걸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서 소외하는 분이 없이 가자. 두 번째는 주민한테 돌아가는 재개발을 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빨리 하자. 여기 이제 제 3가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외되는 분이 없는 재개발을 저희는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2평이 됐든 3평이 됐든 지금 사시는 무허가가 됐든 사시는 공간이 있으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서 어떻게 안 떠나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 그때 당시에 또 여러 가지 금융 혜택이나 모두 있을 수 있고 금융 혜택까지는 아니라도 금융이 이게 1주택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연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세입자분들이 간혹 계시는 분들은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대충 이거 할 때 보면 이제 저희가 요즘 이제 임대주택을 넣게 돼 있습니다. 넣게 돼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좀 섞어 넣거든요.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다 따로 동하나 있으면 이게 아주 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좀 안 보이게 이렇게 조금씩 섞어서 넣는데 그렇게 저희가 그거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확보하는 부분을 가지고도 좀 우리가 바깥 우리 세입자 부분들도 좀 어떻게든 좀 저거를 해서 우선권을 드려서 도시 들어와서 동네에서 할 수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른 전문가분 의견
있으실까요? 아, 이건 네. 우리 백준 대표가 또 예, 석사 그 아마 예, 제 논문이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 신문지사에 나오는 24년도 기준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27.7% 원주민 재정 창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이 재개발만이 아니고 재건축 같이 것입니다. 근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주로 강남 상구를 필두로 해서 많이 거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억지로 따진다면 원주민 재정 창률이 강남 상구의 경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10%대 이하예요. 항상 거래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재개발만을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한 40%가량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구역지형부터 원주민의 기준은 구역지형입니다. 구역지형부터 입주 때까지 60%가 거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15년 기간 동안에 60%가 거래된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2002년도에 논문을 입주를 바로 앞둔 단지 2개 재개발 구역에 등기를 다 뗐습니다. 조합원거를. 그래서 실제 구역지형부터 거래사를 비교해봤는데 서대문구의 냉천 구역 그 동부 센트리빌이고 마포의 현석동의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예요. 아무래도 단지 이름만 보더라도 어느 단지가 크고 어디가 또 입지 조건이 좋은 데인지 알 수 있겠죠. 그 통계를 조사해봤더니 서대문 냉천 구역에서는 원주민 입주율이 구역지형부터 그러니까 준공 때까지 41%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현석동 현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30%를 밑돌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상당히 가격이 앞으로 나올 만한 시세가 오히려 거래가 더 많이 됐는데 그럼 그 지역들이 실패한 재개발로 치부할 수 있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역을 특정해서 뭐하지만은 노도강 지역들 원주민 입주율 70% 넘습니다. 거래가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70%가 70%대에 달하는 지역이 성공한 재개발이냐? 저는 한 단면만을 본 것이다. 그래서 원주민 입주율은 원주민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냐? 또 하나는 행복하게 더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냐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데 하나의 측면만 그것도 재건축과 섞여서 나온 27.7%를 가지고 실패한 듯이 말하는 부분은 과도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측면만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지금처럼 공사비도 올랐지만은 분양가가 충분히 보장된 시기에는 거래가 더 되더라도 그것은 행복한 재개발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채 공사비는 올랐는데 분양가 폭락한 IMF 시기나 국제금융 시기에는 실패한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시기적인 측면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직접 등기를 다 떼본 사례를 본다면 단순히 입주율만을 가지고 성공 실패를 논하는 것은 한 측면만에 대한 과도한 평가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이 지역이 불꽃이 튀어서 투기 과열지가 될 정도로 가격이 뛰고 그러면서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저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여기 소유자들이 더 비싼 아파트로 또 이전할 수 있는 희망한 지역에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한 재개발이 아닌가. 그리고 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단순 순위 입주율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평가다. 일면만의 평가다라고 감히 제 논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박수.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학문적으로 이렇게 재정 창률이 되게 낮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도 이제 계속 석박사 논문들을 보거든요. 이런 비슷한 것들을 보는데 이건 인문 사회학적으로 의미를 뜯어보자면 사실은 재정 추장률이 낮다. 이 의미는 따라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야말로 사업성이 높아서 거래가 활발히 되는 소위 이른바 강남 3구나 이쪽은 앞서 우리 백준 대표가 아마 석사 논문에서 그렇게 실제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재정 창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투기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게 활성화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과연 그것이 사회과학적으로 어떻게 의미를 가질까 따라서 재정 창률이 높을 수 있도록 서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들 금융지원 예를 들면 소위 그 금융 비용 이게 DSR 이런 것들을 LTV 뭐 이런 그 아시죠? 그런 여러 가지 그 금융 지원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게 아니라
이렇게 어찌 보면 사업성이 낮은 곳들은 여러 가지 뭐 30년, 50년 모기지를 줄 수 있도록 그야말로 부담금을 거의 저비용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게 맞지. 이런 어떤 재정착률이 낮다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저는 오히려 그런 그런 어떤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네네. 다음 7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계속 나온 얘기인데요. 아파트 1+1 공급 기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세요. 이건 지금 질문지가 계속 먼저 저희가 받은 걸 사회자가 정리를 해서 똑같은 게 궁금해서 나와서 그런 건데 얘기 더 안 해도 되겠죠? 예, 이거는 다 뭐 거의 완벽하게 다 아시는 것 같으니까요. 예, 다음 거죠. 뭐. 네, 8번째 질문도 역시 사실 앞전에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만 여기서의 이제 궁금한 점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신탁 방식 대 조합 방식 중 유리한 방식이 무엇인가요? 아까 장단점 다 설명을 드렸는데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 부분은 말씀하시죠. 예, 총장님 제가 말씀 대신하시죠. 예. 정말 이 부분은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장님께서도 강조해 드렸듯이 그리고 사업이 되게끔 용적률이나 종전의 그보다 훨씬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탁 방식이냐 조합 방식이 유리한 것보다 빨리 주민들이 한쪽으로 동의하는 쪽으로 빨리 가는 게 저는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서로 이렇게 조합이냐 신탁이냐 청장님께서는 신탁 반대하는 사람은 반탁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산탁 반탁 산탁 반탁 예. 그때라도 승인동에서 아주 첨예하게 하셔서 제가 그거 좀 분위기 좀 하려고 신탁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탁이고 신탁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탁이니까 좀 그렇게 농담으로 표현을 썼던 적이 이렇게 싸우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정말 좋은 비유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뭐 신탁 수수료 들겠지만 이렇게 괜히 논쟁하다가 사업 지연돼서 어떤 여러 가지 사업 환경이 나빠지는 것보다도 또 아니면 조합 방식이 좋다면 빨리 조합 방식으로 한 대 모든가 중요한 것은 하나로 빨리 75% 동의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요거는 하나 친수해서 뽑았는데 저는 저희 어릴 때는 그러니까 80년대 초조 제가 이제 80년대 초반 한 중반까지도 그랬어요. 중반까지도 이제 여기 우리 종로 사시는 분들 이제 개동 이쪽에 지금 부촌이죠. 이쪽에 사시는 이제 동네 형님 한 분 계신데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종로에 거기는 또 좀 중심 지역이에요. 더 여기는 아마 여기 집 한 채 팔면 강남 2채 샀을 거예요. 거기는 한 채 팔면 3채 샀어요. 현대 아파트 뭐 지금 무슨 한양 아파트 이런 거 말고 지금 저쪽 어디에요? 무역센터 있는데 예? 삼성동 대치동 이런 데는 그냥 뭐 몇천 평씩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몇천 평을 드신 몇천 샀어요. 그래서 이 집은 아들이 삼형제라 큰아들님은 그 형님은 본가가 내려간 거고 그때 아들 둘은 강남에 집 한 채씩 조금 사는 집은 사는 집이었으니까 사서 내보냈는데 완전 집값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지금 강남 아파트 중에 제일 비싼 게 경희궁자예요. 교남동에. 교남동은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나고 자랐거든요. 종로서. 그러니까 종로 청장 역대 청장 중에 여기서 나고 자란 놈이 놈이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저는 놈이라 그래서 나고 자란 사람이 저 하나래요. 하나서 저는 대충 다 약간 그래도 이쪽 여기까지는 안 하죠. 수인동 쪽 가면 조금 약한데 이제 신설동에 그때 거기 가면 실내 스케이트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사실은 동네 빤하거든요. 중앙중학교 나오고 뭐 경북고등학교 나오고 그래서 빤한데 근데 하여튼 강남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갔다 이런 걸 보는데 요즘 지금 이쪽에 지금 그쪽에 교남동은 그래서 정말로 경희궁자리가 들어오면서 천지개가 됐어요. 근데 그게 분양할 때 6, 7억 했다는데 지금 30억 간다 그러거든요. 거기가 강북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근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그 건너편에
서대문이잖아요. 그 영천시장이라고 있어요. 독립문이 쪽에. 거기 아파트도 재건축하고 싶고 그쪽 뭐 하고 싶으신데 그 몇몇 주민들이 저쪽 이렇게 개인적으로 통해갖고 뭐 농반 진반으로 진단한테 종로 인구도 부족한데 편입되면 안 되냐고. 왜 교남동이랑 이쪽 지금 우리 창신동도 70년대인데 늘리면서 들어오잖아요. 더 늘리면 안 되냐고. 근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왜 주소 경기도로 돼 있고 서울로 돼 있으면 경계선이면 같이 갔다 그러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기도 아파트였는데 재건축하기 전에 이쪽 교남동 종로로 선입되고 달라지는 거 보고 생각이 다르셨는데, 근데 하여튼 그나저나 뭐 거기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그건 중요한 건 우리 동네가 센터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렇게 건설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쪽에다가 재건축하고 아파트 짓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분양 걱정들을 안 하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옆 동네 얘기. 요 충신동에 힐스테이트 보셨죠? 그거 다니시면서 보죠. 그거 얼마인 줄 아시죠? 모르세요? 그 힐스테이트가 지금 이게 22년 저희가 9월 29일 날 준공을 해서 이거는 사실은 건축 허가가 났어요. 이렇게 땅이 넓지 않아. 땅이가 1000평밖에 안 돼서 181세대예요. 근데 아파트는 넓은데 세대가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냐면 그 작년 올해 지금 바짝 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분양은 다 된 것 같고 아직 다 입주는 안 된 것 같은데 24평짜리가 19년에 분양가가 6억 6천에서 7억 2천에 해서 지금 14억에서 15억 갑니다. 29평짜리가 19년에 분양가 7억에서 7억 9천에 분양해서 지금 16억에서 17억 갑니다. 32평짜리가 분양가가 7억 8천에서 8억 6천에 분양해서 지금 18억에서 19억 갑니다. 여기 하면 얼마 가겠어요? 여기는 이 아파트 창덕궁 창경궁 보고 있어도 뷰 좋은데 여긴 뷰 더 좋아요. 접근성. 아니 우리가 갖는 접근 아까 분양 걱정들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없잖아. 요 지금 창덕궁 보고 있는 쪽에서 여기는 이제 땅이 조금 했으니까 분양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성북구에서 상정동에다가 창경궁 롯데캐슬을 27년에 진다 그러는데 지금 24년 11월에 24평짜리 분양가를 대충 예측할 때 10억 5천 정도 예측을 한다거든요. 근데 이건 단지가 1223세대 들어가고 18층짜리 19개동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종로에 있는 건 한 개동에 181세대 들어가는데 가격이 그렇잖아요. 여긴 단지 크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종로랑 이게 지금 여기도 장경호는 보인다거든요. 위치가 이 뒤에서 시내 나가기도 힘들고 그게 종로랑 지금 성북구랑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여튼 지금 저는 그리고 그때 저는 여기 다 어떻게 변했고 지금 변하긴 변한 게 뭐 있어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70년대랑 똑같지. 응? 그리고 조금 80년대 후반이랑 90년대 초반에 뭐 연립 짓고 건드려보다가 똑같지. 그 진짜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종로 아이들이 여러분 그 캐리언 데몬 헌터스라고 그 지금 만화영화 난리난 거 아시잖아요. 거기 낙산 나온다 그러고 지금 뭐 이쪽에 지금 경복궁 이쪽 해태 나온다 그러고 우리 동네 다 나온다 그래갖고 지금 아이들이 막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자부심이 차 있는데 저는 여기서 나왔고 창신동은 우리 장인어른이 93세신데 창신초등학교 나오셨어요. 여기 덕선장을하고 여기서 우리 처갓집이 처할아버지가 쌀가게 담배가게 소금가게 하셨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93세신데 중학교 때까지 여기 살다 가셨다는데 저희 진짜로 이제 동네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바꾸고 싶고 우리가 인구를 늘리려면 저는 사실은 인구 걱정을 누가 물어보면 그 주택만 개량하면 인구 걱정을 안 합니다. 저는 젊은 친구들 걱정도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집들이 오래돼서 그 젊은 분들이 들어와 사시라 그래도 못 사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어떻게 따지면 여긴 다 아파트 짓지만 저쪽 옥인동 지금 민항산 자랑 밑에 있어요. 서촌에 거기는 재개발 들어가는데
거기는 건드린 적이 없는 그 옛날 주택들만 갖고 이제 한 5층짜리 이런 거 짓는 거예요. 예? 근데 높게 앉아도 안에 경치가 뒤에 산이 좋고 이러니까 거기도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는 낮은 대로 경치 좋을 거고 성벽도 옆에 있고. 그럼 요즘 친구들은 지금 달리기 하는 게 아주 유행이라 우리 아이도 그냥 밤마다 나가갖고 광화문 앞에서 그 누구 아들 이렇게 친구들인가 동아리 만나갖고 24명씩 밤마다 15km씩 뛰고 다니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더러 니네 강남 아파트에서 뛸래? 여기 성벽이나 낙산이나 이렇게 성벽공원 산에서 볼래? 그러면 괜찮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고 우리가 지금 만화 영화 나온 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아까 지금 여기 옆에 바로 건너 동네 충신동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단지가 크기 때문에 좀 완전히 다른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신탁이냐 조합이냐 이런 거는 우리 김진수 교수님 얘기했듯이 장단점은 있어요. 어찌 보면은 신탁은 거기 수수료 떼가는 게 있는 동시에 그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조합은 그냥 간단하게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긴 전문가들이시지만 저는 옛날에 이제 이거 청재 가기 전에는 외교와 뭐 통일 쪽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쏘나, 미국 놈은 왜 저러나, 중국 놈은 왜 저러나 이러고 있다가 집 짓는 거는 거의 이제 그 여기 계신 우리 주민들이랑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이제 전문가 여러분들 쭉 얘기 듣고 그러면 간단한 것 같아요. 신탁이냐 조합이냐는, 조합은 잘만 돌아가서 그 주민들이 착착 의견만 잘 모이면 남 주는 거 없이 다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쉽진 않아. 그래도 늘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신탁은 요즘 뭐 채워줘야 되는데 1%가 말이 1%지, 그게 일조 사업이면 100억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기 신탁은 주는 돈이 있는데, 천억 사업이죠. 주는 돈이 있는데 그게 조금 아까워서 그렇지, 대신에 시작하면 빨리는 올라가. 중간에 스톱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게 주민들께서 요거는 이제 이게, 근데 그것도 다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잘 따져봐줘서 돈이 덩어리가, 그것도 이게 뿜빠이가 되면 또 얼마씩 하느냐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지혜를 모으셔서 빨리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주변 분들한테도 조금, 아까 제가 지금 힐스테이트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강북에서 국회의원을 했었어요. 속초 국회의원을 했을 때, 그때 마지막에 이제 종로 쪽으로 옮기면서 주민들 간담회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쪽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하여튼 뭐 공식 자리에서 저런 거 찍고 있는데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땅값 다 올려줬으니까 팔면 큰일 난다고 누가 팔라고 꼬셔서 쥐고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때 뭐 기차 들어오는 거 이제 27년에 개통돼 있는데 조금 더 늦어지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근데 속초가 3배 올랐어요. 안 오른 데가. 아파트 값은 거기 8천, 9천 이러던 게 지금 6억 가요. 조금 질은 좋아졌어요. 근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게 냄새가 나거든요. 저 우리 동네 지금 여기도 냄새가 나거든요. 우리가 좀 주민들이 정말 자산 가치도 재산 가치도 좀 자산도 올리고 재산도 좀 어느 정도 불리면서도 쾌적한 환경에서, 그 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쾌적한 환경이 되면 좀 뭐 너무 앞서가는 얘기들지 모르지만 손주들이 그 와갖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집 바꿔 살자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강남 사는 친구들이 와서 집 바꿔 살자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여하튼 저는 정말 좀 우리 주민들이 지혜를 잘 모아주십사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구청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구청장님 생각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한 부분이, 정말 별도의 홍보가 필요 없는 곳이 바로 종로죠. 그래서 정말 재건축 사업만 잘 정말 정리가 된다면 별도의 홍보가 따로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종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랑하는 종로고요. 마지막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또 종로구 이외에 라도균 의장님께서
우리 19역 재개발 성공적인 추진을 응원하기 위해서 또 지금 바로 참석해 주셨는데요. 잠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님, 저도 인사 한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MID 아파트 살고 있죠. 제가 지금 8년째 살고 있습니다. 8년째 살고 있어 이 지역을 봤고, 또 동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의원 또 동장 의장까지 시켜주는데요. 아까 우리 청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선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빨리 변화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는 그 종로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합쳐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건축비 인상과 금리 인상으로 재개발을 하면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변성호 변호사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이제 건축비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제 실제로 올라간 게 얼마 정도냐면은 예전에 몇 년 전에는 보통 평당 한 600, 700 정도에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통 이제 800, 900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300만 원이 어떤 의미냐면은 34평을 지을 때 대략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건축비 올라가고 아파트가 떨어지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아파트가 왜 올랐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동대문구에 이제 라그란데라고 이문동 이제 재개발했던 곳이 몇 년 전 분양가가 11억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 15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4억 정도 올라간 거죠. 공사비는 올라간 게 1억 5천 정도 올랐는데 아파트 값은 4억이 넘게 올라간 거죠. 그거에 이제 재개발한 것은 아파트를 팔아서 남는 수익금으로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이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공사비가 올라더라도 그 이상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더 이익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보다 오히려 지금 아파트가 오른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이익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금리 문제, 이제 아시겠지만 금리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죠. 대출 금리도 지금 많이 내리고 있고 미국도 금리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부분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질문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받아서 지금 구청장님과 전문가분들께서 답변을 지금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오늘 자리를 해주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자리에서 꼭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창신동 주민인데요. 예. 50년 살았어요. 예. 근데 이왕이 재개발이 된다면은 국제학교를 좀 하나 저기 하시면 어떨까 그런 학교를 생각을 같이 단지에 들여오자 유치하다 이거죠? 예. 아유, 생각은 너무 좋으신 것 같아. 그러면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단지 만드는 거랑 또 그건 미치는 해도 과학고등학교는 주소가 어디로 돼 있어요? 그걸 해야동으로 돼 있나?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그런지 어머니 말씀대로 조금 이제 시대에 맞는 좋은 학교 유치하면은 좋은데, 이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은 그 학생 수가 부족해서 참 지금 학교마다 난리가 났지만, 그렇게 좀 여기뿐이 아니라 우리 창신동, 시민동 일대까지가 우리가 다 좀 다시 된다면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를 만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알기는 아파트 단지가 일정 단위 이상 좀 규모가 나오게 되면 그 안에 학교를 넣고 지금 계획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규모가 안 나와서 조금 더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갖고 약간씩 쪼갰잖아요. 창신동이 이렇게 쪼갰잖아요.
근데 사실 대단위로 하면은 또 그 이점이 있긴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여기 쪼개는 데를 일단 끌고 가서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져가는데 여기 좀 되고 나면 그러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학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일단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좀 땡겨서 먼저 얘기 나와서 거기 학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분위기도 만들고 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 또 우리 창신동에는 저기 공원이다, 뭐 낙산 공원이다 있는데 예. 전 세계에서 많이 그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창신동을 보고는 예. 너무 낙후돼가지고 예. 아무래도 저기가 진짜 발전이 되면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세계적으로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